시작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다시 넣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바느질의 홈질과 같은 방식으로 점선 모양의 선이 만들어져요. 선을 빠르게 수놓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줄 때 유용한 스티치입니다. 오른쪽 도안 시작점에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땀을 되돌아가서 도안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첫 땀에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한 땀을 되돌아가서 앞땀의 끝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 가지고 나오고 한 땀 되돌아가서 바늘을 넣습니다. 박음질과 방식이 같아요. 백스티치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앞담의 끝 지점으로 바늘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스티치가 끊기지 않고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실을 도안선 위로 올리고 한 땀을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다 잡아당기기 전에 반 땀을 되돌아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실을 도안선 위로 올려두세요. 방금 바늘을 가지고 나온 지점에서 한 땀 지나서, 즉 첫 땀에서는 반 땀을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에 반 땀을 되돌아와서, 즉 첫 땀의 끝 지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실을 도안선 위로 두고 방금 바늘이 나온 지점에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반 땀을 되돌아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동작은 이렇게 연결 동작으로 수놓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웃라인은 이렇게 반 땀씩 실이 겹쳐가며 술을 놓는 거예요. 아웃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의 위치를 도안선 위쪽으로 두고 작업하는 거예요. 실을 위아래 왔다 갔다 두고 술을 놓으면 스티치의 꼬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실의 위치를 주의해 주세요. 아웃라인은 선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이는 스티치라 잘 익혀두시면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나온 지점에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고 끝내주세요. 보시면 아웃라인의 첫 땀과 끝 땀이 반 땀씩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일정한 두께의 선을 원하면 첫 땀과 끝 땀에 반 땀을 채워서 술을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 땀을 먼저 술을 놓으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스티치를 이어가세요.
마지막 땀은 다시 반땀을 되돌아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온 다음 다시 끝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반땀을 채워주세요. 위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시작과 끝의 느낌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에 따라 술을 놓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의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원의 바깥쪽으로 실을 두고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주세요. 땀의 길이를 조정해서 반땀 정도가 남게 해주세요. 첫 땀의 시작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 반땀을 되돌아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 땀의 중간 지점에 원 바깥쪽에서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삼각형의 한 변을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놓겠습니다. 모서리를 넘어갈 때는 첫 땀만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한 땀을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에 반 땀을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면 첫 땀과 모양이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시작과 끝에 반땀이 채워져 있는 경우 모서리 넘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반땀을 채워서 변을 끝내줬고요. 역시 첫 땀을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반땀을 앞으로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반땀을 만들어 주세요. 한 땀을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에 반땀을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모서리 넘어가는 첫 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을 다시 시작점으로 넣어주시고 한 땀을 원단에 걸쳐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늘에 걸쳐주세요. 스티치 끝 방향 쪽으로 바늘을 당기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고정시켜 주세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간단한 도안으로 다양하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표현해 볼게요. 가운데로 모이는 5개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해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지 데이지를 하면 간단하게 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원단을 뜨는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작을 이렇게 끊어서 수놓으셔도 됩니다.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고리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는데요. 이번 레이지 데이지 꽃은 고리를 넉넉한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바늘을 당길 때 너무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 모양을 보면서 천천히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 좀 더 풍성한 꽃이 만들어집니다. 생활소품에 수놓을 때는 사용하면서 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꽃 정도의 고리 크기를 선호하는데요. 작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늘을 끝까지 당겨서 날렵한 모양의 레이지 데이지 꽃을 만들어 볼게요. 같은 스티치이지만 고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잎사귀를 해볼 건데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위에 스트레이트를 얹어서 풍성하게 수놓아 볼게요. 먼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하고요. 시작점에서 다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레이지 데이지 끝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을 때 바늘로 실의 결을 정돈하면 좀 더 매끈하게 수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얹을 때는 레이지 데이지의 고리를 좀 작게 해야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예쁘게 채워집니다. 고리를 고정하는 땀의 길이를 좀 길게 빼면 끝이 뾰족한 느낌의 잎사귀를 표현하기 좋아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실을 진행 방향 쪽으로 두고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쭉 당기다 보면 커다란 실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고리 사이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진행 방향 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체인 모양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방금 나온 지점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에 만들어지는 실 고리 사이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진행 방향 쪽으로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체인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수트를 고정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바늘을 꽂는 방식이 편하지만 수트를 손에 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로 원단을 뜬 다음 실을 바늘에 걸어서 당겨주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술을 놓아주시면 돼요. 마지막 마무리는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고정시키며 끝내주세요. 체인 스티치로 동그란 모양을 수놓는 경우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안을 따라 체인 스티치를 해주세요.
마지막 체인은 첫 번째 체인의 아래를 통과한 다음 바늘이 나온 지점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각진 모서리가 있는 도안의 경우 각 변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체인에서 그 다음 변을 연결하여 스티치합니다. 첫 번째 변을 수놓은 다음 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 다음 변은 모서리에 있는 마지막 체인 안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스티치를 연결합니다. 역시 각진 부분에서는 스티치를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다시 체인 안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 변을 수놓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서리의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인입니다. 첫 번째 체인의 아래를 통과한 다음 실이 나온 지점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에 실 고리 사이에 모서리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고리를 당겨줍니다. 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모서리를 수놓을 수 있어요. 왼쪽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실은 아래쪽에 두고 오른쪽 끝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완전히 당기기 전에 가운데 아래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걸리게 됩니다. 걸린 실 바깥으로 한 땀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해 주세요. 플라이 스티치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세로나 가로로 연달아 수놓아 활용합니다. Y자의 각도나 고정시키는 땀에 따라 모양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걸린 실을 고정하는 땀을 짧게 수놓으면 V자 모양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먼저 잎사귀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인맥을 따라 한 땀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 도안선을 따라 스트레이트 바로 왼쪽 옆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실은 아래쪽을 향하게 두세요. 도안선을 따라 스트레이트 바로 오른쪽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잡아당기기 전에 스트레이트 아래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실이 걸리게 해주세요. 걸린 실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 실을 고정합니다. 다시 왼쪽 도안선 위에서 바늘 가지고 나와서 오른쪽 도안선 위로 바늘을 넣습니다. 완전히 당기기 전에 가운데 아래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걸린 실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 고정합니다. 플라이 리프 스티치는 플라이 스티치의 응용 버전인데요. 플라이 스티치를 촘촘히 수놓아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주는 스티치입니다. 도안을 다 채울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바늘이 나왔던 지점 살짝 옆으로 바늘을 꽂고 실을 당겨서 바늘에 실을 밀착시켜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당기면 바늘이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말아주세요. 바늘을 원단 아래로 당기면 프렌치 노트 스티치 완성입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바늘에 실을 감는 횟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2번을 감았으니까 1번을 감았을 때랑 3번을 감았을 때의 크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늘에 실을 1번 감았을 때입니다. 확실히 2번 감았을 때보다 매듭의 크기가 작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3번을 감아 볼게요. 옆에서 보면 크기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어요. 프렌치 노트는 1회에서 3회 정도 실을 감는 걸 추천드리고 매듭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실의 가닥수를 늘려서 수놓아 주세요. 감는 횟수만 늘어나면 매듭이 덜렁거려서 예쁘지 않게 된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를 해볼게요.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5개의 스트레이트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이 기둥은 길이가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둥의 길이가 다르면 스티치 후에 기둥이 삐져나오게 되거든요. 기둥의 간격도 일정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중심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실을 엮는 방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방금 만든 이 스트레이트 기둥에 실을 엮어 갈 거예요. 먼저 기둥 하나는 위를 넘어가고 그 다음 기둥은 아래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 기둥은 위를 또 넘어가고 그 다음 기둥은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기둥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바늘을 통과시켜 실을 동그랗게 엮어주세요. 보시면 바늘 귀 쪽을 사용해서 기둥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쪽보다 바늘 귀 쪽이 실이 덜 걸려서 더 편하게 엮을 수 있어요. 이 작업을 스트레이트 기둥이 안 보일 때까지, 도안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예요. 기둥이 안 보일 때까지 실이 다 채워지면 가장자리에 자연스럽게 바늘을 넣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크기가 큰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예요. 이렇게 큰 경우는 아까처럼 5개의 기둥만 만들면 기둥 사이에 간격이 떠서 스티치가 덜렁덜렁하게 되고 모양도 쉽게 흐트러지고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크기가 클 때는 기둥의 개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스파이더 웹 로즈의 기둥은 실을 아래 위로 엮어가는 특징 때문에 홀수의 개수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7개의 기둥을 만들고 수를 놓아 볼게요. 중심 가까운 데서 바늘을 가지고 나온 뒤 실 기둥을 위아래로 통과하며 도안을 채워주세요.
이번에는 중간에 실을 갈아 끼워야 하는 경우나 색상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이 짧아지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스티치 가장자리에 실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갈아 끼운 다음에 마무리 지었던 지점 근처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기둥을 통과하던 위아래 순서에 맞춰서 이어서 엮어가면 됩니다. 실이 짧아져서 바꿔야 할 때나 중간에 색상을 다르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운데가 비워진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예요. 원하는 크기만큼 중앙에 공간을 표시한 다음 스트레이트 기둥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둥을 비우고자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바깥쪽에만 만들어주세요. 바늘을 기둥 옆 원 안쪽에 가까운 지점에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똑같이 엮어가시면 됩니다. 가운데 비워진 부분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채워주시면 예쁜 꽃자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둥의 길이를 똑같이 못 만들었을 때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둥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감싸는 작은 스티치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한쪽만 하면 원 모양이 바뀌니까 이런 짧은 땀을 조금씩 겹쳐서 튀어나온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스티치를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기둥을 숨기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세틴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가지런히 촘촘히 붙여서 면을 채우는 스티치예요. 도안의 가운데 아래에서 바늘을 가져와서 도안 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로 옆에 나란히 붙여서 바늘을 가지고 나온 다음 다시 도안 위 끝지점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나란히 붙여서 면을 채우는 기법이에요.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도안 끝부터 차례대로 채워도 되지만 면적이 큰 경우에는 수의 결을 손쉽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편리합니다. 한쪽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돼요. 세틴 스티치는 기법은 단순한 편이지만 예쁘게 수놓기는 은근히 어려운 스티치예요. 실의 결을 일정하게 가지런히 잘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을 수놓고 왼쪽으로 넘어갈 때 바늘을 뒷면 스티치 아래를 통과해서 이동하면 뒷면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 면을 마저 채워주세요.